불쾌한 영화 빙산 리뷰 6단계까지 차근차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이렇게 탐사를 하셨나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층은 1층이고요 2, 3, 4, 5, 6 6층까지 오늘 가볼 것 같습니다. 불쾌한 영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정도면 뭐 그죠? 에나벨.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나름 기대를 엄청 했던 영화임. 에나벨에 대해서 찾아보고 실제로 인형 사진을 보고 내 생각 너무 달라서 그것도 놀랐음. 근데 보고 존나 실망했음. 기대한 내가 병신이구나. 짜증만 났음. 불쾌감 별 하나, 잔인함 하나, 공포 하나, 재미 없음 별점 하나. 인시디어스, 이거 이 꼬마애가 다 죽이는 거였나? 나름 볼만했음.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함. 그렇게 깜놀도 많지 않고 나름 고조된 분위기가 재밌음.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시디어스 시리즈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음. 나는 그닥. 컨저링 재미는 있었는데 기대 안하고 봤는데 재밌었음. 흥미진진했지만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타이틀을 오바라고 생각함. 재미 별 하나. 근데 되게 그 평가가 엄청 칼같네. 그루지, 일본 영화죠. 주온이 더 좋았지만 이것도 이것만의 맛이 있음. 재미로만 따지면 재밌긴 함. 무서운 것도 나름. 링, 스토리 쫄깃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이거 보면 됨. 일본 거랑 다르게 지루함을 못 느낌. 미국판인가? 미국판인가 보네. 오, 별점 2개. 헉. 나이트메어, 이건 대작임. 그냥 봐야됨. 스토리도 쫄깃하고 재밌음. 옛날 명작이 괜히 평점이 높은 게 아님. 오? 그냥 봐야됨? 이거 그거 아니야? 꿈속에 이 칼날 손톱 든 모자 쓴 아저씨가 죽이는 거? 샤키, 사탄의 인형. 나는 고어가 들어갔으면 더 냉철해짐. 찍고 죽이는 잔인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한 개연성과 스토리가 존재하는지도 중점적으로 봄. 자극적이기만 한 건 널렸음. 내 와이프는 고어를 정말 싫어함. 집에서 와이프랑 영화 보려고 그러는데 이 영화를 안 봤다 해서 나를 믿고 보자고 함. 와이프는 영화 끝나고 극찬을 했음. 그 당시엔 충격일지 몰라도 지금 보면 나름 코미디임. 스크림, 이 영화로 나는 영알모 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음. 개인적으로 명성과는 다르게 그저 그랬음. 처음 장면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기대를 줬지만 중반부터 흥미를 좀 잃음. 기대랑 좀 다른 영화였어. 13일의 금요일, 지루하지 않음. 대작임. 그냥 봐야됨. 그냥 봐야됨. 빙산 1층에서 불쾌함은 최고임? 이거 보신 분 있나요? 13일의 금요일. 어쨌든 간단하게 첫 번째 빙산 2층 들어갑시다. 깊어질수록 점점 불쾌하거나 고어한 표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 고어부심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역겨움, 불쾌함, 잔인함 등등을 잘 본다. 어릴 때부터 응급실도 많이 다니고 비정상적인 걸 실제로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음. 팔, 다리 떨어져 나가려는 사람이 소리 지르거나 피 흘리는 장면, 어떤 미친놈이 새끼 고양이 집어 던져서 죽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등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보기 쉽지 않은 장면들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음. 부모님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쪽을 절대 보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누르지 마시오 버튼이 있으면 누르고 싶어지는 것처럼 너무 어릴 때라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볼 수 있는 틈이 생기면 다 봐버렸음. 보통 이런 분들이 고어짤 같은 거 일부러 막 BS 수 영상, 개징그러운 거, 개잔인한 거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카르텔 고문 장면 막 이런 거 찾아보는 그런 분들인가? 난 그런 거 진짜 못 보겠더라. 속에 뭔가 망가지는 기분이야, 그런 거 보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층부터는 나름 불쾌하다라는 느낌이 들 영화가 몇 개 존재해서 빌드업하는 거다. 나는 내가 영화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잘못 봤나? 놓친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으로 장르 불문하고 여러 번 돌려봄. 평점의 재미는 스토리로 변경함. 스토리는 기승전결이 좋은지로 평가함. 자, 2층으로 가봅시다. 아,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소우 있고요. 터스크가 2층밖에 안 돼? 씨발, 나 이거 존나 불쾌했는데 보면서. 좋됐다. 아니 벌써? 첫 번째 소우, 말이 필요 없는 대작. 소우 1편은 진짜 명작이야. 그 후로 나오는 소우하고 1편은 아예 다른 영화야. 소우 1편은 진짜 명작. 첫 시작부터 알 수 없는 화장실에서 깨어나고 다리에는 족쇄가 달려있음.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도입 부분부터 몰입감 플러스 흥미진진 플러스 궁금증을 폭발시켜버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임. 중간중간 껴있는 서사들이 지루하지 않고 갇힌 두 명에게 절망감을 그대로 줌. 끝으로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는 정말 좋았음. 이거 처음에 나눠준 토보는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임.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니 톱을 준 용도를 알고 있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결심을 내림. 형식적으로 주어진 톱은 선택을 가장한 강요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음. 안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말 스포는 안 하겠다. 소우 1은 진짜 명작이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소우의 주제의식이 너무 흐릿해져가지고 소우만의 정당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떨어져서 흥미가 떨어졌어. 나중에 되면 다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그냥 죽이는데 재미를 준 느낌? 당위성이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정당성? 터스크 뭐야, 이거 조니뎁 나왔었어?
이거 보신 분 있어요? 터스크? 나 이거 진짜 불쾌하던데. 인간을 소재로 실험을 한다는 주제는 늘 참신한 것 같음. 어떻게 사람 대가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까? 감탄하니 감탄만 나옴. 이건 바다 코끼리로 개조하는 내용임. 신체 절단 장면 같은 게 그냥 나와요, 이게. 근데 그게 되게 코믹하게 나와. 그게 존나 불쾌해.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인 초반부터 그닥 좋은 시작은 아님. 사고가 난 사람을 비웃으며 이익을 위하여 취재하러 갔지만 그는 자살 엔딩. 돈만 쓰고 헛걸음했다고 나오는 게 참 불쾌함. 줄거리 진행 안함. 재미도 없고 복선도 없고 이게 복선이라고 내가 더 잘 만들겠다 수준임. 한 집에 가서 개조 시작. 한쪽 다리가 사라졌다. 미친놈한테 잡혀서 이런 꼴을 당하는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배신감을 느끼며 바람핌. 근데 보면 한 번이 아닌 걸 알 수 있고 바람 대상도 참 쌍년임. 이게 개바예요. 씨발. 이게 개바야. 미친 할배는 인간을 바다코끼리로 만들 계획이 다 있음. 이 외에 이미지 올릴 의미가 없음. 바다코끼리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개조시키는 할아범과 싸워 죽임. 별 2개. 이게 뭐냐면은 주인공이 어떤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 팟캐스트? PD야. 멍청하게 죽은 사람을 취재하거나 약간 그런 자극적인 소재를 취재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나왔던 이 안경 낀 남자애가 자기가 유튜브 비디오 찍는다고 카타나로 이지하다 자기 팔하고 다리를 잘라서 죽어버려. 얘가 잘려서 얘가 자살을 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허탕쳤다 이러고 돌아가려는데 그 지역 술집에서 쪽지를 발견해요. 흥미로운 이야기 주제를 들어줄 사람 구함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떤 바다에서 일하던 선원이었는데 어떤 바다코끼리가 자기를 구해준 거야. 근데 자기는 그 바다코끼리를 죽이고서 먹어버렸어. 그 죄책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이 남자를 납치해가지고 바다코끼리로 만들어버려요. 얘를 그래서 신체 변형을 해요. 그 신체 변형하는 씬하고 이 존나 기괴한 이 비주얼이 끔찍해.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그게 밝은 분위기로 할라 그래서 더 기괴하다 그래야 되나? 아 씨발 나왔다. 나 중학교 땐가 이 영화 존나 돌아다녔거든? 애들이 진짜 막 담력 테스트 한다고. 지네 인간. 터스크를 보고 이걸 보면 존나 잘 만든 거라는 걸 깨달을 거임. 터스크처럼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대가리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진심으로 감탄함. 2009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상상력과 시도만으로 따지면 2층에서 탑급임.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거는 약간 B급 무비죠? B급 슬래셔 무비? 사람들은 불쾌하고 역하기만 하다는데 나는 달랐음. 이게 복선이라고? 나는 복선과는 다르게 아예 명확하게 보여줌. 이어진 강아지 다음엔 사람이 나오고 총을 꺼내서 다가감. 벌써 인간으로 실험을 진행할 계획과 마음의 준비까지 다 갖추고 실행에 옮기는 거임. 개연성 충분함. 심지어 운도 따라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기까지 함. 그리고 처음 장면 떡밥 못 알아본 사람들을 위해 두 번째 떡밥마저 대놓고 뿌림. 맨 처음 3명으로 실험하려니까 실험 대상으로 맞지 않음. 바로 가차없이 처리 후 다른 사람으로 납치해요. 이제 실험 내용을 알려준다는 친절한 사이코씨는 사진과 함께 말을 함. 나도 이거 1편 보고 2, 3편은 그냥 유튜브에서 봤거든? 근데 이게 난 이런 게 진짜 무섭더라. 이런 설명,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 감독이 씨발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이 무릎을 절개해가지고 못 걷게 한 다음에 이 입이랑 앞에 있는 사람의 항문을 이어서 지네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지네 인간이야. 왜 만드는 줄 알아? 몰라, 씨발. 저 미친 새끼야, 저 만든 새끼가. 아으, 씨. 여기 이거 보이지? 너희가 합체가 될 위치야. 그냥 합체하면 떼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어붙여줄게. 진짜 씨. 먹을 거? 걱정하지마. 맨 앞에서 먹으면 이어져서 다 해결될 테니까. 저거를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주는 게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니까 그냥 절망 그 자체임. 심지어 도망가는 것도 실패함. 진짜 이게 진짜 똑같은 게 이 사람이 똥을 싸요. 밥 먹고 미안 하면서 똥을 싸서 뒤에서 똥 받아먹고 뒤에 똥 받아먹고 씨. 그래서 아마 여기 염증인가? 그런 걸로 그 괴사돼서 죽을걸? 지네인간 3점 반. 여자랑도 이어질 수 있으면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니마 똥 먹으면 죽어요. 텍사스 전기톱 학살. 이거 다 봤는데 이거는 뭔가 근데 엽기적이야. 존나 고어하거든? 고어한데 70년대 영화 특유의 뭔가 그 색감이 좀 특이해. 첫 시작부터 강렬하고 옛날 라디오 뉴스를 듣는 듯한 나레이션은 처음부터 불쾌감지수로 올림. 여러 청춘들이 여행을 하듯 영화도 그렇게 시작함. 시작 자체는 특별하지 않음.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 취한 노인이 떡밥을 벌써 뿌려대님.
가는 길에 히치하이커를 태웠는데 웬 미친 사람이 타버려서 다시 내려버림. 이 전에도 소 때문에 약간 불쾌했는데 그거 배가 돼버림. 가는 동안 계속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더니 결국 일이 터져버림. 이거다. 같이 온 친구들은 살인마에 의해 죽어버림. 진짜 솔직히 말해서 소우보다 잔인함은 그렇게 크지 않음. 이거는 보는 게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함. 불쾌한 건 2층 보스. 뭐냐 이거? 살인마 가족 천구 시체의 집. 너무 난잡함.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나 광기 있어를 표현하는데 제3자가 보면 가짜 광기 같음. 내가 본 영화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병신 같음. 힐즈 아이즈. 호스텔을 이어서 리뷰하려다가 쓰레기 영화 때문에 이거를 소개해야겠음. 처음부터 의미심장하기 시작하고 원폭으로 인해 2세대 돌연변이 사진이 나옴. 처음부터 강렬하기 시작함. 여기부터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음. 깊게 생각하면 좀 심오한 영화지만 그 설정 빼면 다른 영화들과 별 차이는 없음. 즐거운 가족여행을 생각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음. 개 한 마리가 튀어나가서 잡으려 하지만 죽은 상태로 발견됨. 주변에 움푹 패인 땅에는 버려진 차들이 가득하고 밤이 되니 뭔가 이상한 기류가 계속 감지됨. 결국 사건은 털어져 버리고 여기서부터 불쾌한 영화 2층이라는 값을 시작함. 뭐야?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일행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지만 돌연변이가 신호를 내리자 폭발음과 함께 돌아오지 않던 일행이 나무에 걸린 상태로 불에 타고 있음. 사람들이 저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캠핑카에 남아있는 여자를 겁탈함과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돌연변이를 만지고 있음. 이유는 무쌍 엔딩으로 진행되는 나름 재밌음. 내가 이거 봤었나? 호스텔? 이거 뭐였지? 2층에서 잔인함 투톱. 내용 자체도 스너프, 올 음모론 쪽에 가까움. 일반 사람들은 정치도 모를 부자들을 위해 고문당하는 상황을 모르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공포가 있긴 함. 아 씨발. 존나 싫어. 아, 나 미드소마를 안 봤네. 비교적 최근 영화라 그런가 역시 연출이 좋음.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니 처음 볼 때는 아예 다른 느낌을 받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소설을 다 알고 보면 새로움. 이것도 참신했음. 2층 불쾌한 순위를 정하자면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 제일 심했고 그 다음 미드소마, 인간지네, 호스텔, 힐즈 아이즈, 소우, 터스크, 쓰레기 가족. 터스크가 이 밑에 있다고? 여기가 2층이었고요. 갈 길이 존나 멉니다. 3층 들어가 볼까요? 나는 불쾌한 스트리머 랭킹 몇일까? 불쾌한 영화 빙산 3층. 3층을 가져왔음. 여기서부터는 성도착증, 아동 및 태아, 마약, 종교 및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과 풍자 등등 금기로 여겨지는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함. 내가 제일 기대하고 리뷰하고 싶은 층은 3층임. 또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영화들 중 전하는 메시지가 있거나 몰입감이 장난 아닌 영화들이 2층에 질비해 있음. 그와 더불어 너희가 판단해라는 듯한 결말들은 심오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듦. 평점의 공포는 역겨움으로 변경함. 이제 공포라는 소재는 맞지 않음. 이제 공포를 넘어서 역겹대. 아씨. 지하 환등극화 소녀춘 미도리. 애니메이션이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웬걸 3층에 있어도 되겠음. 기괴한 연출과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뿐인 내용은 나름 불쾌함을 끝까지 유지시켜줍니다. 우리의 주인공 미도리, 엄마는 이미 죽어있음. 아씨. 아. 개로 스키야키 만든겨? 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갔는데 본인을 안 하고 학대한 단원들을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별까지 한다는 정신이 온전치 않더라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음. 걔도 고기가 되었다. 마지막에 미도리가 느꼈을 배신이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을 시전하고 드디어 행복해지나 했더니 도시락 사러 간 애인은 돌아오지 않으니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것 같음. 계속 인내하고 버텨왔으나 마지막에 정신이 완전히 나간 듯한 연출은 애초에 불안정한 정신이 마지막 희망과 함께 부서졌다고 느낌. 개인적으로 이토준지 만화가 훨씬 불쾌하다고 생각함? 에? 진짜예요?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이 영화는 캐릭터 2명만 기억하면 되게 이름을 쓰면서 진행함. 영화는 루시가 탈출한 장면이 시작되어 성장 후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들을 찾았음. 알 수 없는 정체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혼자 있거나 모두가 못 볼 때 이런 일이 발생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도 받음. 하지만 유일하게 안나만이 루시를 챙겨주고 계속 곁에 있음.
루시는 학대했던 사람들을 전부 죽이면 해결될 거라 믿음. 좀 그렇지 않아? 가족끼리랑 보면 분위기가 좀. 어우, 좀비야? 다 죽였는데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또 나와서 공격을 하니 안나가 루시에게 이 사람들이 맞냐고 되묻고 루시는 맞다며 확인까지 시켜줌. 이 저주는 끝나지 않는 건가 했는데 사실 생존자가 남아있었음. 뭐야? 그 생존자도 죽였지만 또 나타남. 모두 죽였다면 위로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공격을 함. 알고 보니 남들 눈에 진짜 안 보이는 게 맞고 환각과 환청, 즉 조현병임.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이라 판단하고 루시는 살아라. 안나가 슬퍼하는 것도 잠시 지하의 공간을 발견하고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구해줌. 하지만 곧 어떤 무리가 나타나 해당 사람을 죽이고 강압적으로 나오며 대화를 강제로 진행함. 알고 보니 살아난 친구는 미친 종교 집단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피해자였음. 루시에게 어떤 게 보였냐고 물어보고 방금 죽은 사람은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함.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이유는 죽음 직전에 특이한 면명이 있는데 무언가 본 듯 눈이 살아있다는 거임.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마치고 이번 실험 대상은 너라고 말해줌. 안나도 똑같이 감금과 학대를 당하며 정신이 점점 무너짐. 정신이 다 무너질 때쯤 온몸에 가죽을 죽지 않을 정도로 다 벗기노. 씨발. 안나는 무언가를 보았다는 눈빛으로 변하여 급하게 실험을 진행한 관계자가 찾아옴. 안나가 무엇을 말해주고 들었음을 확인한 이 단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함. 하지만 안나의 증언을 들은 사람은 죽은 후 뭐가 있는지 영원히 궁금해하려며 사람과 함께 영화 끝이 남. 영화 불쾌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점은 끝나기 40분 전부터라고 생각하고 그 40분을 위한 1시간이 빌드업이라고 생각함. 불쾌함보다는 정말 인상 깊게 잘 봤음.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미친 실험이라는 주제는 맞지만 실험이라는 주제로만 따지면 여기에 마터스보다 732 마루타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함. 완성도가 엄청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오, 진짜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를 보고. 철남, 일본 영화인가? 아이언맨. 이게 뭐지? 내가 다시 영알못이 된 느낌인데? 마터스는 저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도 모르겠음. 이게 왜 3층이는지 이해가 안 가고 괴짜가족 보는 기분임. 첫 씬만으로 이거 볼만하겠는데 나름 기대했던 게 다 사라짐. 시체 유기하고 거기 야싸는 장면이 히토미인가? 드릴 고추? 아, 이게 고추야? 살인마 재계집. 이게 여기 있다고? 잭이 살인 이야기와 말하는 궤변들을 나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잭은 시체로 된 집을 냉동고에 만들고 지옥으로 가며 끝남. 이게 그래서 살인마 잭의 집인 거야? 시체들로 집을 만들어서? 더 포레스트로 하면 되는데. 나름 살인마는 완벽해야 된다는 클리셰를 운 좋게 비가내를 흔적이 지워지거나 주와 주 사이 경계여서 안 들키거나 술을 먹어서 잭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하는 부분도 헛소리로 치부된다거나 정말 잘 부셔버렸음. 사이코패스여도 정상인으로 살기 위해 잭의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으나 살인마 잭으로 변하기 전부터 외면의 삶보다는 솔직한 내면의 삶을 선택하여 냉동창고에 사람으로 된 집을 지음으로써 살인마 잭의 집이 탄생하는 스토리는 나름 흥미로웠음. 아, 인간치네 2? 2가 뭐였지? 2가 교도소였나? 1편은 그렇게 잘 만들고 2편에 진짜 똥을 뿌려버렸네. 마지막에 다 상상이었다는 결말에 쳐넣어서 진짜 더 짜치게 만들었음. 근데 1은 안 그랬는데 2부터 대놓고 우리는 B급 무비로 간다는 그 느낌이 강하긴 했어. 우리는 B급 냄새로 갑니다잉. 작중 주인공 대사가 없는 게 아빠한테 당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실어증이 생긴 거라 추측했음. 하지만 주인공이 인간을 지네로 만들 거라 계속 얘기한다며 엄마가 정신의한테 호소함. 인간지는 영화일 뿐이야. 고어와 불쾌함만은 정말 잘 충족시켰다. 내용이 거의 없지 않나? 그냥 잔인한 원툴로 가는. 지네인간2가 3층 고어 짱이래. 세르비안 필름 이거 존나 유명하지 않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악명도 꽤 있는 걸로 유명함. 심리 묘사 및 생각, 욕망, 후회, 이상 등등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줌. 엄청 많은 뜻을 품고 있을 기대와 달리 친절하게 작품 내서 모든 떡밥을 풀어줌. 문제는 너무 친절하다는 거. 본인이 나왔던 포르노를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며 가족들에게 돈을 주어줌. 유명했던 포르노 배우였지만 은퇴 후 생활고가 시작되며 다시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부탁함. 셋이 모여서 감독으로 보이는 사람은 유독 예술에 집착함. 엄청나게 큰 페이를 약속받고 와이프에게 말하며 일 시작을 알림. 와이프 입장에서도 일이어도 다른 여성과 야스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싫을 테지만 가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이 필연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줌.
형이라는 새끼는 재수씨 보고 달지. 첫 촬영부터 원래와는 다른 기르르 느낌. 하지만 다 설정이라고 생각함. 뭐야? 누가 봐도 이상함을 느끼고 거부하지만 뒤에서 저항하지 못하게 막으며 강제로 진행. 이 상황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이런 식이면 일 못한다고 말하려고 찾아가나 세르비안 필름 최악의 장면 중 하나가 등장함. 산모가 아이를 낳자마자간을 하는데 그걸 흐뭇하게 바라봄. 그리고 나오는 대사. Newborn porn. 주인공이 협조하지 않자 약을 투여하여 강제로 진행함. 기억이 없는 와중 비디오를 봄. 본인이 강간당함. 약에 취해 살인도 저지르고 본인 와이프 아들까지. 형이라는 새끼는 마스크를 쓰고 와서 본인 와이프를 결국 무쌍 엔딩으로 싹 죽이고 가족이 자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아는 듯 했으나 마지막에 뭔 일이 일어난지도 알려주고 떠남. 이거 전체가 그러면은 세르비안 필름이었던 거야? 저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이? 스너프 필름을 만들려고 저런 의뢰를 한 거고? 좆같다. 존나 역겨운데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세르비안 필름이네? 감독이 유도한 건가? 아 씨발 이것도 나왔네? 이게 3층이라고? 살로 소돔 121 1975년. 손 안 대고 사정하는 걸 보여주겠다. 살로 소돔 121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저 말 진위 여부와 별개로 사드 후작이 정말 엄청난 놈이라는 걸 저 한마디로 다 설명함. 당연히 소돔 121을 원작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다르지만 큰 틀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함. 인간이 상상하신 최악의 것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내용으로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음. 여성을 깐하는 걸 보고 꼴려서 자기도 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 그 몫은 자기들 거라며 달려들고 그거를 보고 또 꼴려서 남자한테 박는. 저렇게 기상천외한 내용으로 번복되어 있지만 충격 그 자체였겠지만 똥의 장부터는 소재가 부족해짐이 느꼈음. 이거 안 봐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똥을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다음에 똥을 본인이 상류층이고 지배자인 상황에서 본인 얼굴에 오줌을 싸러 명령하다는지 아무튼 대단함.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참 많이 표현하기 힘듦. 지능이 발달하고 저런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 인간끼리 법과 윤리, 도덕이라는 개념을 규칙으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 틀이 깨지는 상황이 온다면 사람은 선을 선택할까 악을 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에서 정작 지들끼리 규칙을 만들고 있으니 참 무선적이고 정답이 아닌 해답을 독자에게 되묻는 상황 자체가 불쾌하고 역같음. 존나 역해. 불쾌함 역겨움만으로 별 5개? 좆됐다. 영화 제목에 카니발 들어가면 좆되는데? 카니발리즘이 식인 아니야? 식인 문화? 내가 아는 카니발은 슈피게반 카니발 뭐 그런 거였는데 카니발 홀로코스트. 나는 이 영화도 고평가해주고 싶음. 그린 인페르노랑 비슷한 영화인 줄 알고 했는데 그다지 기대 안 했음. 근데 웬걸? 그냥 찍고 뜯고 가르고 그런 영화가 아니고 내 주관성 어느 정도 부정시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든 영화 중 한 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한 악임. 식인을 하고 생명을 해치고 그 자리에서 성행위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과장시킨다 플러스 고도화된 문명이니 원시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게 정당한가 이런 거는 내가 설명한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지고 그 안에 윤리 도덕 이런 게 포함되지만 이건 악이라고 느껴짐. 선과 악이라는 주제 자체가 내 주관성이 포함된 논리가 정말 모순되어 있어 이거에 대한 나만의 해답을 아직도 고민 중임. 선과 악은 보통 모호하기 마련인데 이걸 분명한 악이라고까지 하면 이 영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분명한 악이라고 하지? 누가 식인종인지 영화 전체를 관통하면서 정말 신선을 느낀 대사를 마지막으로 장신한 것도 예술이었다. 저 한번 볼까? 근데 좀 역겨울 것 같은데? 못 볼 것 같은데 나? 클럽. 야 이제 제목이 이게 빙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제목이 이제 간단해지네 점점. 잘 식인 사진을 올리는 의미가 없으면 둘 다 이게 왜 3층인지 모르겠다. 아 나왔다. 핑크 플라밍고. 나 이건 봤어. 와 씨발 내가 뭘 본 거지? 영화 의도 자체가 불쾌 플러스 역겨움인데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못하는 영화로 느껴졌는데 내가 잘 느낀 건가?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면서 알고 싶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 이거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실제로 똥을 먹어요. 그 개똥이 있거든? 바닥에 떨어진 개똥 그냥 먹어. 진짜로. 소품이 아니고 진짜 똥을 먹어. 개똥. 70년대 철구야 그냥. 얘가 싼 똥을 아주 맛있게. 분장이 좀 기괴하게 하고 광기인 척 하는 줄 알았는데 디바인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광기 캐릭터 자체를 보여줌. 실로 감탄함.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안 보는 걸 추천함. 쓰레기여서 킬링 타임도 아깝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이때 써야 됨. 살면서 드디어 깨달음. 나 이건 봤어요. 이건 봤는데 좀 내용이 되게 중구난방이야. 내용이 없어. 없다 그래야 되나? 뭘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어지럽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불쾌함 1등 핑크 플라밍고. 여기까지가 몇 층이었죠? 내려갈 길이 많은데 이제 3층이고요 6층까지 있거든요. 불쾌한 영화 빙산 4층. 자, 4층입니다. 이 영화 리뷰 자체가 나한테는 나름의 도전이다. 이런 소재를 썼을 뿐이지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글을 보는 사람에게 전해주자 라는 마음이 컸다. 저 좋은 의도죠. 어떤 영화는 옳다, 어떤 영화는 그르다, 어떤 영화는 높다, 어떤 영화는 낮다, 이런 게 사실 어딨어. 이게 다 역겨움이라는 지수에서 높은 영화들일 뿐이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봉준호의 영화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영화들이 나올 것 같은데? 씨발, 보기 싫어. 청소년 범죄. 예전에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사건 2004년 버전을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이것도 그 내용을 다룬 영화라서 나름 기대했음. 슈발. 뭐야 이거. 처음부터 폭행과 으로 시작함. 다만 이 영화는 각색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고생을 죽이기 전 범죄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라는 제목은 함. 나름 서사도 이전부터 범죄를 저지르며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했음. 사실 영화 자체는 AV에 가까운 것 같다는 게 좀 실망스러웠음. 사춘기에 청소년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자제심이 부족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함. 인격 형성에 부모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보다 아이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들도 볼 수 있었음. 약간 재현한 건가? 같은 거를? 오히려 AV 쪽에 가깝다? 네크로맨틱. 일반인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기괴하고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다. 네크로맨서 플러스 로맨틱이랑 시체랑 사랑을 한다는 건가? 성도착증이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일반인과 다를 게 없음. 시체 처리하는 일을 선택한 것도 본인의 뒤틀린 욕망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들도 사람들과 섞여서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며 애인과 연애를 하고 우리와 다를 게 없음. 비틀린 욕망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걸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장면으로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집에 갖고 와서 보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라고 성도착증을 갖고 태어나고 싶었을까 안타깝게 느껴졌다. 네크로필리아에 대한 내용인가 봐. 네크로필리아가 중증인 경우 시체가 없으면 성욕이 완전히 식어버리는데 이들이 중증이라는 대표적인 증거로 시체가 있는 상태에서 야스를 하는 장면으로 확실시되며 과연 이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도 넌지시 던져줌. 이게 여기까지 오니까 예술영화 쪽으로 가네 영화들이 다. 남성이 이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며 시신을 못 구해오자 여성이 남성을 떠나는 게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닌 시체를 사랑하는 게 확실시되며 여성은 시체를 갖고 떠나고 남성은 약과 술을 먹으며 꾸는 꿈에서 본인 얼굴이 반해골이 된 상태를 나타내며 웃으며 행복해하는 장면을 기괴하면서도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함. 슈발 포스터가 이제 기니어피그 악마의 실험. 불쾌한 영화 빙산보다 고어 빙산에 어울리는 영화 시리즈. 악명도 높고 순수 고어 쪽에서 기니어피그 시리즈, 호스텔 등등 선에서 다 정리 가능하다 얘기도 심심찮게 나옴. 내가 다룰 내용은 고어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고 구토 시리즈와 더불어 4층에서 가장 풀기 힘든 내용의 영화 시리즈. 인간이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을까? 악해질 수 있을까? 돈이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성동착증이 있는 게 아닐까? 인간의 호기심은 어디가 끝인가? 단순 재미로 그런 걸까? 처음 시작은 차로 어딘가로 이동하는 듯한 연출로 납치를 의미할 수 있음. 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문을 시작함.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렌치로 꼬집기로 반복함. 또 일본이야? 그물 안에 넣고 돌리고 의자에 앉아서 돌리던 독한 술까지 먹여서 의자에 돌려버림. 여성은 결국 구토를 해버림. 20시간이 넘도록 소음을 듣게 하여 고문을 시키고 뜨거운 기름을 온도를 계속 올려서 몸에 부어버리고 여성은 화상을 입음. 그 위에 구더기를 올리고 관찰을 함. 동물의 내장을 갖고 와 여성에게 뿌리고 여성의 반응을 확인함. 수위는 점점 높아지며 결국 여성이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남. 내용만 봤을 땐 정말 이유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 의견에 동의하며 반박하지도 않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의도가 보이는 영화가 있다면 이렇게 의도가 하나도 모르겠는 영화도 존재하니 관객이 알아서 느끼며 판단을 해야 함. 이유는 간단한 게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지만 실험이라는 제목과는 상반되게 정말 의미 없는 짓도 많이 함. 양주 한 병 먹이고 의자에서 뺑뺑이씩 구토 안 하는 사람도 있음. 뺨 100대 맞고 얼굴 안 빨개지는 사람이나 벤치로 손톱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던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음. 묘하게 본질이 카니발 홀로코스트, 샬로 소돔 121, 인간 진해 등등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게 여성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 즉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학대하는 목적이 없음. 규칙이란 틀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아닌데? 영화가 아니라 씨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단순 스너프 필름 아니야? 아 이거 왜 2까지 나왔어? 아, 실제 스너프로 오해받고 신고받았다는 일화가 유명함. 1편과 똑같이 납치로 시작되지만 다른 거는 역으로 쫓아다니며 납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을 목표로 두고 동선까지 다 외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 누가 봐도 수상한 공간에서 정신이 들었고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낯을 갈고 있음. 주변의 피만 봐도 살려줄 생각 자체가 없고 죽일 목적으로 데려온 걸 알 수 있음. 여성에게 닭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도 이렇게 될 거라고 친절하게 말해줌. 고통을 쾌락으로 바꿔준 약물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함. 아 제발요. 존나 역겨운데? 그냥 저거 자체가 약간 힙합 장르 중에 레이지라든지 그런 뭐라 그래 드릴 같이 의미도 없지만 그냥 그 장르 자체의 쾌감을 위해서 만든 그런 건가? 예전에 비슷한 예술 있잖아요. 관객 참여형 행위예술. 여자가 가만히 있고 관객이 여자한테 여러 행동하는 거. 비슷한 개똥 철학 아닐까요? 진짜 이 새끼들 3D 찍어. 아 그만 찍어. 발바닥에 그림을 그린 남성이 살을 위해 손목을 그어버림. 하지만 고통을 못 느끼는 것 같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함.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회생활 하면서 우울증이 생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등등 뭔가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포장해줄 수 있음. 근데 40분짜리에 그런 거 우겨넣을 수 있을 리가 없고 그런 것도 안 나옴. 영화 시작 13분 만에 개연성 족박아버림. 이후에 직장 상사 불러서 신나게 자해하며 해체쇼하다가 기다리다가 올라온 여자가 쓰러진 남성을 깨우고 더럽다며 집 청소를 함? 뭔 소리야 이게? 야 이 새끼야 몇 편까지 찍은 거야 씨. 서사가 아예 없대. 하나씩 치료를 받고 상태들을 말해주는데 왜 입으로 계란을 낳고 똥이 움직이냐고? 그만해 미친년아래. 그만해 미친년아. 이분도 포기했어. 아... 이거 왜 계속 나오는 거지 시리즈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봄. 맨홀 안에 버려진 물건들을 보여주면 시작함. 화가로 보이는 작중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면 밖에 나가지만 사람들이 아내가 죽은 지 한 달이나 되는데 매일 전등을 들고 어디로 간지 의아해함. 그가 가는 곳은 맨홀이었고 맨홀 안에는 주인공의 보물이라 불리는 옛날 물건들이 잔뜩 있음. 맨홀 안에는 자신이 버린 보물,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아름다운 것들이 전부 있다고 설명과 함께 인어를 발견함? 둘은 언젠가 만난 적이 있다는 대화와 함께 남성이 인어를 만난 후 맨홀로 오는 것이 즐겁다며 그림을 계속 그림. 하지만 인어는 원인 모를 병에 감염된 상태여서 고통을 호소하고 남성은 욕조를 집에 두고 인어를 간호함. 하지만 인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진물 속에서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 인어를 위하여 열심히 진물을 터뜨리며 벌레를 잡아주고 물고기도 계속 싸우며 먹이지만 호전되지 않는 인어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본인이 죽기 전에 그림을 그리라며 남자를 응원해줌. 하지만 인어는 죽어버리고 남성 인어를 난도질함. 왜요? 밑에 사는 사람은 생선 썩은 내가 계속 난다며 얘기를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올라가보니 난도질된 사람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남. 사실 인어는 존재하지 않음. 주인공은 아내와 사별한 충격으로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이 생겨버린 것. 주인공이 잃어버린 보물은 와이프가 임신한 아기. 잃어버린 시간은 와이프와 사별한 순간부터 본인의 시간을 멈췄다고 표현되고 잃어버린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음. 너 왜 갑자기 예술하는 척하냐? 방금 전까지 토막토막 열매하더니. 와, 몇 편까지 나오냐 너. 알 수 없는 노인의 독백으로 시작하는데 머리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음. 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면으로 넘어가며 병에 걸린 누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동생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나는 약을 먹지 않고 버림. 그러는 사이에도 동생은 사람들로 실험을 하며 누나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음. 실험은 번번이 실패하지만 누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법을 알아본다고 하지만 누나의 표정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음. 누나는 옆에 있는 장미를 전부 꺾어버리며 실험이 준비되기 전은 결국 사망하고 만.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토대로 누나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함. 누나를 살리는 데 성공하였지만 누나는 본인을 왜 살렸냐며 다시 죽음으로 이어지며 노인이 다시 나오게 됨. 노인은 뇌를 들고 머리에 이어진 장치는 뇌와 연결된 것을 확인시켜주면 영화는 끝남. 내가 해석하기로 이 동생은 누나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상태로 봤음. 누나에게 광적인 집착을 보이며 처음에는 피어나지 않는 장미꽃으로 누나도 동생이 본인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 눈치챈 시점부터 장미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누나는 그걸 부정하기 위해 약을 장미에 버리기도 하지만 장미는 꺾이지 않고 더욱 많이 피게 됨. 그리고 누나는 스스로 장미를 전부 꺾어버리며 본인이 살아난 후 미친 동생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치료보다는 죽음을 선택함. 갑자기 해체쇼 안 하네? 1, 2, 3는 해체쇼 준내 하더니 세븐도 나왔어?
영상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자막도 못 구했음. 럭키 스카이 다이아몬드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한 글자씩 하면 LSD. 마약? 마약한 사람의 심리인가? 삭발을 한 상태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LSD가 주입돼 실험체로 확정. 처음부터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며 링거에 LSD가 들어있고 주입이 되고 있으며 전구가 반짝거리며 푸른빛, 노란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암시함. 갑자기 벌레들이 보이고 황풍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함. 본인에게도 피가 흐르며 소리를 지르자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왔지만 여자의 상태는 멀쩡함. 이후 의미를 모르겠는 장면이 나오면 머리를 개복하여 수술을 진행함. 수술실에서 야생을 시작함. 이전에도 의사가 실험체를 덮치는 장면을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는 장면도 있으나 어떤 복선으로 작용된 건지 의도 파악이 너무 어려워. 수술 자체는 LSD가 나타나는 증상 자체를 뇌를 통하여 직접 주입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발현되게 만든 것 같음. 그로 인해 지속적인 환각을 보다가 침대 밑으로 숨으며 마무리되지만 여성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 영화는 수술 전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수술 후 침대에 누워서 깨는 장면부터가 모두 환상임. 처음 앉아있는 장면 자체가 수술 후 주인공이 본 환각을 우리가 영화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 뭐야? 아, 속 안 좋아. 아직도 남았어. 4-2편 스너프 102. 제목이 스너프야? 영화 이름답게 이 영화는 스너프를 모티브로 만든 페이크 다큐식 영화임. 페이크 다큐 영화는 많이 봤지만 이 장르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많이 어려운 장르 같은. 영화의 숨은 뜻은 없고 심플함. 취재를 위하여 찾아간 스너프 필름 관련 전문가가 사실은 스너프 필름 감독 겸 배우를 하고 있었음. 그 사람에게 들켜 사람들이 갇힌 곳으로 이동하게 됨. 잡히고 사람들이 고문당하며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됨. 임산부 배를 밟고 망치로 이빨 깨고 손가락 자르고 눈 뽑고 등등 우리가 아는 고어물로 변함. 회상씬은 흑백으로 진행되지만 회상이 아닌 시점은 컬러로 진행됨. 운 좋게 탈출하고 쫓아오는 범죄자랑 다이다이 뜨고 이김. 그리고 구출 엔딩으로 진행됨. 해석 자체가 필요 없음. 그냥 진짜 존나 단순하네. 죽음 만세.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그림들을 보여주며 시대적 배경 자체가 암울하다는 걸 암시해주고 아니나 다를까 고문하는 영상으로 시작됨. 한창 사랑받으며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충격받은 것들을 많이 보며 눈앞에서 아빠가 잡혀가는 광경까지 아이 입장뿐만 아니라 현 시점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배경인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약간 예술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나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너무 많음. 칼의 철학. 러닝타임 4시간 26분. 아, 슈발. 이건 731 마루타 얘기라는 거 알아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얘기들은 내 흥미를 언제나 돋군. 논픽션인가? 여기에 사용된 장면들 몇 개는 실제 사진을 가져온 것 같고 영상은 당연 재현 영상임. 마루타 그 인체 실험 부대 말하는 거야? 아, 실제 사진과 교차되며 재현 영상을 보여주는 것.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불쾌함을 더함. 잔인함 만점, 역겨움 충격력 만점. 아, 이거 너무 끔찍한데 이거는. 포르노 갱의 삶과 죽음. 첫 장면부터 핑크 플라밍고 포스터가 나와서 이것도 예술 영화인가? 뇌 빼고 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음. 아니 어떤 새끼가 벽에다가 핑크 플라밍고 포스터를 붙이고 살아? 10분도 안 돼서 똥을 보고 웃는 주인공을 보면 이상 성욕자임을 깨닫고 핑크 플라밍고와는 다른 류의 영화인 걸 깨달음. 똥 크크. 지구와 야스하는 남자. 이 영화는 구토, 똥, 동성애를 단순히 역함 플러스 불쾌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너무 티가 나서 불쾌함이 마이너스로 끌고 감. 내용 자체는 정말 단순하고 영화 이름과 정말 잘 맞는다 생각하지만 깽단보다는 히피 느낌이 좀 더 강했음. 더러운 영화에 가깝다. 스토리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포르노쇼를 보여주는데 돈이 안 되니까 스너프물 찍는 걸로 노선을 변경함.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 이것도 존나 유명한 거 아닌가? 아... 제목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이 고문당한 상태로 시작을 한다. 여성을 잡아둔 것도 모자라 만났으나 갑자기 구타를 함. 욕조에 있는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냄새 때문에 구토하는 장면이 정말 리얼함. 아...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음. 범죄 장면뿐만 아니라 영화의 모든 순간에 그런 장면들을 넣으며 동물들과 교차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주인공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암시함. 동물과 같이 자유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충동적이고 본능에만 충실하며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표현했고 1편에서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영화임.
아니 왜 시리즈로 만드는 거야 이런 거? 뭐 수요층이 있긴 한가 봐. 1편에서 주인공이 다른 여자와 야스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2편은 여친이 다른 남성과 야스하는 것으로 시작됨. 이후 범죄를 저지르는 건 똑같으나 가학적이라는 걸 빼면 다를 게 없음. 1편 남성이 주인공이었다면 2편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가학적인 행위를 진행하지만 남성과는 뭔가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는 남자는 찐 광기이고 여자는 가짜 광기라는 게 느껴지는 게 충동적으로 저지른 짓이나 행동 자체의 결이 다름. 3. 3편은 화질이 더 좋아졌어. 그냥 범죄 아무 내용도 없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계속? 아, 소감 좋아. 죽은 자들이 죽으러 가는 곳? 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이션이니까 각 잡고 만들면 이거보다 더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새드 사탄하고 비슷하지만 새드 사탄은 진짜 불쾌한 기분이 존나 드는 편. 이거는 병신 같은. 일부러 기괴하고 불쾌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작품들은 마이너스임. 아, 가짜 광기다. 천사의 우주. 아, 제목 봐. 적그리스도 영화. 학살된 구토 인형들. 이거 보고 소름이 돋음.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더러운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마지막으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을 함. 어렸을 때 찍은 비디오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지만 야스하는 장면, 침대에서 흐느끼는 장면이 교차하면서 시작됨. 단순히 야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음향 자체를 들어보면 꼭 약에 취한 환청이 들린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나에게는 이게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렸음. 이것도 적 그리스도랑 관련이 돼 있는 건가 생각하던 찰나 흑백으로 우는 장면이 마스카라가 피눈물처럼 보이는 형상을 나름대로 확실함. 이건 단순하게 토하는 영화가 아니다. 여성에게 중성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트랜스젠더로 묘사하는지 모르겠으나 내 관점으로는 이쪽이 아니라 호러 쪽으로 바뀌었기에 악마의 시였다는 연출을 보여주는 듯하며 구토를 하는 장면들은 나에게는 구마의식을 연상케 하였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니 성행위에 관한 것, 구토, 회상 등등 여기 나오는 모든 난잡한 연출들이 악마의 시인 사람 관점으로 보여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어린 장면들은 타락하기 전 본인을 그리워하며 지속적으로 구토를 하는 것은 타락한 자신이 역겨워서 토하는 행위로 적나라하게 묘사된 것으로 판단도 가능함. 춤을 추는 행위 또한 어릴 때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것 자체가 귀여움을 보여주는 건데 커서는 억지로 귀여움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 요염한 자세를 취하거나 최대한 섹시해 보이는 포즈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려보면서 고민을 많이 함.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건 결국 어릴 때 추던 춤도 부모님이라고 명칭했지만 어른들이 만족하기 위해 아이에게 춤을 시킨 거라는 자체와 현재 시점에서 춤을 추며 몸을 파는 게 교차하며 겹치는 장면들을 저렇게 느껴버리니 토하는 장면에서가 아니라 이런 장면에서 속이 미식거리고 엄청 불쾌했음. 토한 걸 먹고 또 토하는 영화였다고? 그래서 학살된 구토 인형들이야? 십자가를 들고 욕조에 들어가서 성행위하는 장면과 고어 장면으로 바뀌는 게 십자가로 자기 위로를 그냥 토하는 영화로만 생각하고 기대하는 너무 불쾌하다. 내가 본 관점에서 너무 불쾌했다. 구토가 역한 게 아니라 과정이 역하고 충격적입니다. 영화가 스트립쇼, 회상, 고어, 구토, 무한 반복이어서 스토리는 없음. 개원해진 희생. 아니 이거 2편이야? 오와 포르노 쪽에 치우쳐졌다. 왜 시리즈로 만드는 거야? 사 4층에 있는 영화들 중 3층에 비비지도 못하는 영화도 있고 불쾌함이라는 주제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1층이 메이저 공포 영화, 2층은 메이저 영화인데 1층보단 잔인, 3층은 마이너하지만 영화 좀 봤다는 사람한테는 테마 영화, 4층은 고문 포르노, 5층은 C급 이하,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 6층은 쇼큐멘터리, 7층은 똥, 8층은 이건 8층까지 못 가겠다. 괜히 6층까지 쓴 게 아니구나 이분이. 8층까지 못 가네. 보여줄 수가 없는. 이제 8층까지 가면 실제 영상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동진이 햄이 웃으면서 이런 영화 리뷰하면 개무서울 듯? 어떻게 보면 학살된 구토 인형이라는 영화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구토를 많이 하는 장면에서는 소화제 역할도 생각나게 하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뭔가 나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역시 동진이 햄 하면서 5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형 참극이 뭐야? 아, 나 저런 거 못 봐. 나는 한 3층까지밖에 못 버텨. 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잠수함 찌그러지는 것처럼 찌그러져. 마음의 어느 부분이 고장나는 느낌이야. 저런 거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유튜브 못 올릴 것 같은데? 자, 5층. 5층입니다. 5층은 그냥 고어 포르노다. 5층은 해석이 없음. 이건 해석 자체가 없대. 그냥 말 그대로 불쾌하기 위해 그냥 순수 상업성으로 만든 그런 느낌인가 봐. 익센트릭 사이코 시네마. 왜 원이냐? 첫 시작부터 진한 B급 냄새가 올라옴. 여자가 침대에 깬 후 타임을 즐김. 저항하는 여자를 침대로 억지로 끌고 옴. 여기서부터 흑백이 풀림. 왜죠? 이거 그냥 포르노 아니야? 여자를 속박하고 발을 할 틈. 할로 협박하며 저항하면 죽인다 함. 속박되어 있는 걸 풀고 거실에 데려감. 다시 벗김. 옷을 새롭게 갈아입히고 이쁜 목걸이도 해줌. 여자의 속박을 풀어줘 기분이 어떠냐 물음. 여자는 소극적으로 좋다 말하니 남자가 기분을 제대로 말하라 함. 겁에 질려 탈출을 시도함. 하지만 문은 닫혀있음. 협박을 하고 다시 수갑 채우면 괜찮다 말함. 남자는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모든 여자들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여자가 용기가 생겼는지 모든 사람은 너를 안 좋아한다. 플러스 패드립 시전. 클래식 음악이 나오며 여기에 살아있었다며 지랄하며 영화가 끝남. 해석 그딴 거 없음. 서사도 안 나오고 1시간 안에 남자에 대한 걸 풀 수 있을 리 없음. 병신. 이게 왜 여기야? 이게 왜 5층이지? 일본 게 왜 이렇게 많지? 캡처하고 싶지도 않은 대충 설명함. 새로운 여자 납치해옴. 드레스 대주며 좋지 물어봄. 묶여있는 여자 손을 할 틈. 여자애 저 이러려고 만나요 시전 후 못쏠라면 아니야 밥 먹자. 무슨 전개인지 이해하기도 싫음. 밥 먹고 다시 묶고 야동으로 변하고. 1편과 다르게 반격도 함. 탈출 실패. 이게 왜 5위? 이게 왜 5층이지? 시리즈 7편까지 있대. 레베카 길들이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야동임. 한 판 끝났을 때 18분임. 이 영상이 1시간 7분인데 저 사무실에서 대화로 시작해서 야스로 끝남. 두 번째 야스 끝나고 30분째. 뭐야? 마이짱의 일상. 개인적으로 이거 엄청 싫어함. 클럽박스에서 재밌는 만화를 다운받고 충격받음. 만화와는 다르게 진행되며 메이드를 구하고 들어감. 과학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확실한 주인님. 연기력은 야동보다 못함. 손가락을 툭 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올려서 엎어버림. 벌로 손가락에 잘리고 잘린 손가락을 벗겨. 갑자기 게이트웨이 미트. 뭐 이딴 영화가 있나? 사탄을 숭배하는 거랑 시신과 함께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음? 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아니, 사탄 숭배자 호소인들이 지랄하는 내용이다. 오스터 몬테그. 여자를 납치한다. 협박한다. 전태행이란다. B급 영화는 이렇게 시작 안하면 진행이 안되나? 그냥 병신 같음. 작품성이 갑자기 확 떨어지네? 걸헬. 근데 제목은 참 간결하네요. 걸헬. 뭐 살인, 납치, 사이코, 카니발리즘. 포스터 예산 존나 없나 보네 그냥. 뭐야 이거. 머드팩을 한 게 아니라 좀비임. 좀비가 성욕이 엄청남. 크기도 30cm가 넘는 것 같고 남자 죽이고 여자 그거는 뭐고. 형사들은 범죄 현장을 보면 잡으려 하지 못 잡음. 아기도 좀비로 나오는데 개짜침. 신기한 건 야스하는 곳마다 좀비씨가 등장한다는 거. 모두 죽고 끝. 나의 붉은 내장? 아 싫어. 칫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준 다음에 피가 나올 정도로 사랑해주다가 본인 손가락을 이빨로 잘라서 씹어먹다 뱉음. 그리고 인생 로그아웃. 사과를 깎고 먹음. 너무 배고파는지 자신을 먹음. 순대가 먹고 싶었나 봄. 그러고 끝남. 기똥차게 요약했음. 마지막 7분 때문에 잔인함 대폭 상승. 실제 사건 현장들 같음. 아우. 고기 오뚜기. 야스가 끝나고 밥을 먹음. 영화는 벌써 45분밖에 안 남음. 의미 없는 고양이도 보여주고 AV를 가장해서 조금씩 과학적으로 변함. 가겠다면 배우 뒤통수도 때려 기절. 안 친 상태로 붕대도 감아줌. 다시 야스는 스노프로 바꿈. 머리 아파. 자 이제 마지막 6층 가봅시다. 속이 니글니글거려. 구독자 3000명 공약으로 역겨움 1등 영화 리뷰하기? 싫어요. 3000명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방금 그 발언 역겨움 스트리머 순위 빙산 1등에 들어갈 뻔했다. 근데 싫어요. 제가 왜요? 징그러워요. 토할 것 같아. 자 마지막 6층인데요. 이거 이후로는 이분이 글을 안 쓰셔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런 거 계속 보면 뇌에 안 좋다던데. 보면 안 돼 저런 거. 인간의 감수성을 파괴하는 것들이야. 마지막 6층입니다. 5층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바로 6층 준비했다. 익스플로이테이션
식인종들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6층 목록을 보는데 어질어질하다. 내가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변태가 아니다 보니 6층은 좀 어렵더라. 이분이 어려울 정도면 얼마나 어렵지? 익스플로이테이션, B급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부터 메이저에서 다루는 내용까지 범위가 넓은 몬도, 슬래셔, 식인, 고어 등등 전부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 불림. 성향이 극과 극으로 괴작들이 난무하는 B급이 맞지만 작품성은 인정받고 메이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음. 몬도 영화는 합법적인 다큐멘터리로 실제 살인 장면은 없으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풍습, 자연재해, 실제 인명사고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아, 실제? 잠깐만. 정크 필름. 이건 표지도 못 보여줘. 다른 이미지들은 갖고 오기 좀 그렇더라.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아주 유명한 영화임. 개인적으로 쇼큐멘터리로 보기가 힘들지만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게 쇼큐멘터리라고. 인도인가? 실제 인도 같은데? 영상 시간은 총 1시간 30분으로 처음 시작은 모르는 나라의 풍습 같은 모습으로 시작함. 경쾌한 음악이 끝나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바뀜. 사건 현장은 멀리부터 시신 파편이 튀어오고 죽은 사람이 나옴. 아, 이거 그건가 보다. 방송국에서 사고 같은 거 나면은 찍었지만 일반 방송사에서 못 보내는 그런 잔인한 장면들 있잖아. 그런 걸 짜집게 한 것 같은데? 그 PD들이 판 거 아닐까? 그지? 당연히 잔인함. 이 장면이 지나고 다른 장면들도 계속 보여줌. 실링팬이 돌아가면 다음 사건으로 전환시켜줌. 시신을 꽁꽁 묶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고독사한 것 같은 오래된 시신도 보여줌. 입 밖으로 쇠꼬칭이 넣고 밖에 돌아다니고 일종의 축제 및 풍습으로.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이슬람 무슬림 국가에서 자주 하는 그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가하고 그 입에다가 꼬챙이 일부러 꽂고 막 그러는 그런 걸로 아는데. 누가 봐도 오토바이 사고 현장. 생각보다 온전한 상태에서 놀랐음. 여기 겐지스강 아니야?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시신을 화장하는 듯 보임. 다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화장을 함. 넓기도 엄청 넓음. 시신을 한 번에 모아 화장을 하는지 풍습인지 둘 다인지 모름.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덤에 있는 시신을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줌. 진짜 정성스럽게. 그 양이 장난이 아님. 이후에 전시하고 사진도 찍음. 그러다 배경은 일본어로 바뀌고 화장한 유골을 설명함. 유골함에 돈과 그림 등등을 넣고 술도 뿌림. 그렇게 영화가 끝나나 싶더니 아오키가라 숲 사진을 보여주면 진짜로 끝이 남. 아오키가라 유골 사진도 여기서 영상으로 한 게 나옴. 아, 전 세계가 그 시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장례 문화가 어떤지 약간 그런 걸 사실적으로 보여준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런 쇼큐멘터리에 나오는 풍습을 보면 이해가 안 돼보다 왜 저런 풍습이 생겼을까? 라는 의문이 더 커지긴 함. 하나하나 다 찾아볼 정도로 관심이 크진 않음. 사고에 대한 영상들은 당연히 끔찍함. 죽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 죽은 후를 보여줘서 뭔가 크게 와닿는 건 없긴 함. 사람은 본인이 아니면 남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본인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게 나만의 정론이기도 함. 보고 느낀 점은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다 정도? 사고 영상들이 다소 불쾌함, 다소 잔인함. 밴드 프로 텔레비전. 텔레비전에서 금지된 영상들. 첫 영상이 아기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는 남자가 나옴. 경찰과 가까워지자 망설임 없이 경찰이 남자를 쏴버림. 보자마자 좀 센데 생각함. 와 씨. 차 안에 사람인데 폭발함. 사람들한테 저리 가라면 소리치며 경찰들이 차로 뛰어감. 불 붙은 사람도 있음. 두 번째 폭발이라는 말과 함께 소방관들이 출동. 주변에 다친 사람들이 이송하고 두 번째 영상이 끝남. 54분짜리 영상인데 이제 4분 지남. 이거 우리나라 그거다. 옛날에 그 시위할 때 화염병 던지고 화염방사가 왜 민간인한테 있을까? 화염병 맞고 재킷에 불 붙었다가 꺼짐. 괜찮나 확인하시다가 한 번 더 맞고 머리에 불 붙음. 사람들이 달려들어 불은 다행히 꺼졌음. 진짜 TV에 나갈 수 없는 내용들을 모아둔 것 같음. 어떤 현장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반사적으로 샷건을 배에 갈김. 역주행하다가 차 사고도 남. 빨간불인데 저러고 싶나? 소도 나오는데 사람이 사고를 당함. 베스트 고어 생각남. 으이. 코끼리 힘 겁나 쌤. 총을 몇 방을 맞는데 안 죽음. 이 다음으로 공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공연장에서 사람들 많은데 야스하고 그냥 남교 파티임. 이후 공개 사형 장면 영상으로 보임. 그 외에도 열차 사고, 폭력, 살인, 공개 사형, 화형 참으로 많음. 옛날 베스트고의 운영 명분이었던 대중들의 알 권리 및 검열 없는 그대로의 날 것이란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음. 아, 나 인상이 자꾸 찡그려진다. 아디오 아프리카. 영화를 보기 전 어떤 내용인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으니 별 생각이 없었음. 아디오 아프리카 어떤 영화일까? 이 장면이 처음 시작으로 뭐지 했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느낌적으로 온 게 식민지 해방이었음. 역사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니 기대가 생김. 뭐야?
차와 헬기를 타고 동물을 유인하고 총으로 코끼리를 사냥하는 백인들, 달리고 뛰며 여러 명이서 동물을 유인해서 나무창으로 사냥하는 아프리카인들, 두 국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와, 실제 사냥하는 장면? 식민지에 해방되었으나 다른 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판단함. 이런 모습을 보니 진정한 해방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전쟁과 내전들이 수없이 반복됨. 그런 상황 속에서 백인들은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이 나옴. 그것들은 아프리카인에게 음식 개념으로 나눠주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세계사는 잘 모르지만 뭔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들이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바다에 뛰어들어가 놀며 높은 건물들이 있는 놀이터, 트램펄린을 타고 노는 백인들, 그것과 상반되게 벚꽃 춤을 추는 아프리카인들, 연출이 나는 듯 카메라들과 나중에 옷도 다시 입긴 함. 피아노와 다른 악기들을 주고 화장도 시켜주며 차와 오토바이도 태워주는 모습까지도 연출로 보임. 이후에는 다시 내전으로 인한 처참한 광경을 보여줌. 식민지로 해방되었지만 이때 아프리카는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였음. 이게 왜 근데 여기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쾌함. 근데 이게 여기 있을 정도인가? 이게 기준을 모르겠네. 데스파일2 제목 그대로 사고사 살인 구더기. 아씨. 그나마 갖고 올 수 있는 고양이를 구워 먹는 사진. 먹을 수 있지. 강아지한테 밥 주신데 느낌이 개고기? 출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생명의 탄생은 위대하고 아름다움. 아기가 참으로 귀엽다. 그와는 상반되게 낙태하는 장면 같은 거 나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리 이딴 거에도 선이 있다 생각함. 어린이를 소재로 쓴다면 어떤 주제냐에 따라 선을 왔다 갔다 한다고 봄. 아기를 좋은 소재로 쓴다면 그건 축복받고 아름다우게 맞다고 봄. 그 외적으로 아이를 소재로 쓴다면 선을 넘다고 생각함. 그것도 크게. 이건 내 기준에서 선을 넘어버림. 여기까지 오면 선이라는 게 있을까? 데스파일2 뉴 데스파일 제목 태아의 비명? 뭐야? 나레이션도 있어? 똑같이 사고 현장을 보여준 보면서 느낀 게 쇼크 사이트에 올라오던 사진들이 이런 쇼크멘터리에서 가져온 것 같음. 챕터가 하나씩 넘어가는데 4번째까지도 벌거 없음. 5번째는 음식을 만듦. 박쥐, 생쥐, 도마뱀, 아이들이 참으로 잘 먹음. 몸이 아픈 아이들도 나옴. 불쾌한 게 아니라 너무 안쓰러웠음. 아이라고 기형으로 태어나고 싶었을까? 남성을 상실한 것 같음. 이러면서 영상이 끝남. 뭐야? 뉴 데스파일2 사고로 죽은 사람들 보여주는 거 똑같음. 동물을 죽이고 먹는 것도 똑같음. 갑자기 부검 같은 거 넘어가는데 그럼 잔인하더라. 하나씩 해부하면서 머리 자르고 그럼. 사고 현장에서 구출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냥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음. 뉴 데스파일 3 처음부터 낙태로 시작함. 사람들이 상황을 잘 지켜봄. 대부분 치안이 안 좋은 나라 같은데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임.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하면 동네 사람들이 도와줌. 신문지로 가려주고 시신 처리 끝나니 밝게 웃는 사람도 참 많음.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전환하는 멘트로 시작함. 범죄 현장에서 사람이 죽은 걸로 시작함. 상자 안에 태아가 부러져 있습니다. 스카톨로지가 뭐지? 똥인가? 이 영화들도 보여주는데 너무 불쌍하다. 불쾌함 최고조. 진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찍은 건가봐. 모음집으로. 시신 처리하고 시신 나오는 거 똑같음. 피로 떡된 사람을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고 확인하는 장면도 나옴. 이건 좀 신선하더라. 축제 같은 것도 하고 죽은 아이 해부함.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씨. 다시 사고 현장으로 무난하게 시작. 기아를 겪는 아이들 샴쌍둥이,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보여줌. 영화 표지에 있는 기영화가 나옴. 사람들이 돈을 모아주고 분유를 먹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 싸움도 보여줌. 대만 아니야? 약간 치안 안 좋은 곳에서는 일상이고 평범한 일이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에서 괴리감이 공부 포인트. 일단 확실히 영화보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기록이라는 그게 다가오니까 좀 존나 불쾌해지네. 2차 세계대전 가미가제 관련인 것 같은. 우리나라 무당을 보는 것 같은. 죽은 사람 옆에서 뭔가를 하는데 무당들이 천도를 지낸다 그런 것 같은. 별거 없네. 다크사이드 오프 포르노?
대충 유추해볼 때 포르노 배우는 편하고 좋을 거라는 편견과 다르게 사람들이 모르는 어두운 이면을 보여줬다고 느낀. 병원에 검사받는 장면을 보니 성병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은. 뭔가 신선하더라. 흔히 야스씬 찍을 때 카메라에 얼굴 갖다 대고 야스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옴. 포르노 배우 다큐. 몬도 카네 1962년. 올게 왔다고? 이게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플로이테이션 장르에 있는 몬도가 이 영화에서 유래된 걸로 함. 몬도가 무슨 뜻이었지? 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는 거기까지만 알고 이 영화를 본 적 없어서 긴장을 좀 했음. 1962년 영화 맞아?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진지하게 생각이 너무 많아졌음. 내가 영화를 잘 느낀 건가? 물음이 생김. 원시부족, 후진국, 선진국들 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음. 사진을 다 보여주고 얘기하겠음. (1962년에) 찍은 거면 진짜 원시부족이겠다. 지금처럼 현대화되지 않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 다 갖고 오지 못함. 현대 문명이 인프라를 못 누리는 원시부족들이 저렇게 생활하는 게 미개한가? 반려견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들은 다른 강아지들에게 영역 표시하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저 사람들은 알까? 개고기를 먹는 게 야만적일까? 병아리들에게 강제로 색소를 입히거나 푸아그라를 만드는 게 더 야만적일까? 누구에게는 반려견으로 소중한 존재지만 어디에서는 식재료일 뿐이고. 원시부족들은 벌레를 먹는 경우도 있으며 그거를 보고 인상을 찡그리지만 레스토랑에서 조리된 벌레를 먹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도 번데기를 먹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개한 건가? 지성인이라 자칭하지만 술을 먹고 만취하며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과 원시부족들이 비행기를 상징적으로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쪽 어떤 게 더 미련할까? 다들 다른 풍습을 갖고 있고 가치관이 다른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뭐야 할 수 있음. 하지만 여러 장면을 교차하며 관객인 나에게 물음을 던져준 이 영화에서 쇼큐멘터리라는 장르에 대한 답답하고 불쾌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었다. 나는 이 영화 정말 괜찮았던 것 같은. 어쨌든 여기까지.